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니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가니 스프링클러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가니의 스프링클러인 거죠. 즉 스프링클러를 적용하기에 이 정도 건물의 규모에는 너무 힘들다, 과하다 라고 싶을 때 스프링클러랑 유사하지만 물도 좀 줄이고 배관도 줄이고 방사하는 물의 양을 줄여서 조금 더 소규모 건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비를 말해요. 그렇다고 스프링쿨러 자체를 설치를 안 하기엔 스프링쿨러의 최대 장점인 자동식이라는 설비의 그 특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이라던가 그 어린이집이라던가 그것도 노유자죠. 그 노약자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쿨러가 힘들다면 간이 스프링쿨러라도 설치를 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게 가니 스프링쿨러의 취지입니다. 가니 스프링쿨러는 상수도 직결형, 가압송수 장치형, 이게 그냥 펌프형이죠. 캐비닛형, 가압수조형이 있어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실제로는 가압송수 장치형과 캐비넷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상수도 직결형도 쓰이는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상수도 직결형부터 살펴보면 상수도 직결형의 특징은 말 그대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거죠. 상수도라고 하면 수돗물이죠. 우리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그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배관에서 우리가 이거를 소화용수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설비가 없이 바로 스프링클러에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발된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상수도 배관, 이게 도로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건물에 도로에서 다니던 배관에서 이 건물에서 밥도 해 먹을 거고 화장실 써야죠. 즉 수돗물을 쓰니까 배관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요금을 측정하기 위해 항상 계량기가 달리게 됩니다. 이 수도 계량기인 거죠. 그 수도 계량기가 지나서 우리가 위생 배관으로 화장실 배관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 계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불이 나서 스프링쿨러가 터져야 되는데 딴 데서 물을 많이 쓰고 있으면 물이 안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소화 배관 외에 다른 배관으로 가는 길에 급수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용으로만 사용을 하자 라고 급수 차단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도 계량기, 급수 차단 장치, 그 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 체크 밸브 이런 식으로 순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설계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던가 잘 모르시는 분은 도면에 여기다가 급수 차단 장치 설치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화재 시에 그 소화 배관이 차단되는 거니까 요 위생 배관 가는 길에 급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얘가 화재 시에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반 즉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든지 중계기에서 올 수도 있을 거고, P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이제 발신기 같은 그 경종이 있죠. PBL 발신기 안에 경종 신호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하던가, 이제 근처에 있는 설비에 따라서 그 점프해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 체크 밸브, 압력계가 설치되고, 저번에 배웠듯이 이제 유수 검지 장치가 설치가 돼서 화재 시에 유수가 되는 건지를 해서 화재 신호를 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상수도 배관이라 하면 여기 그 지역마다 여기에 흐르는 압력이 다 다르겠죠. 같은 동이어도 대지가 높은 경우에는 상수도 압력이 떨어질 거고 낮은 경우에는 좀 높겠죠.
서울은 아주 적으면 3kg에서 많이 나오면 4.5kg까지 압력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 상수도 직결령을 설치하는 건물이 그 위치가 뭐 지하층이라던가 뭐 1층, 최대한 2층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설비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 여기가 말단이네요, 이 상수도 압력에서 밀어주는 값보다 크다면 이 설비는 적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요 말단에서 0. 맞죠? 0.1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니 이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설비비가 적게 드는 설비이지만, 일단 펌프가 없잖아요. 수원도 별도로 없고 적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이라던가, 노래방이 잘 안 들어가긴 하죠. 그 다중 이용업소의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 순서가 좀 꼬였는데, 요 상수도 직결령과 캐비넷형은 기준 개수가 2개인 용도의 간이 스프링클러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송수 장치와 가압수조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5개인 건축물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즉 어쩔 수 없이 기준 개수가 5개인 대상인 건물이 되면 가압송수 장치가 또는 가압수조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압수조용을 안 쓴다고 했으니 기준 개수가 5개가 되는 근생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던가 주택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펌프형을 쓰고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닌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직결령을 적용하던가 캐비넷형, 층수에 따라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형을 살펴보면요, 펌프는 스프링클러 설비랑 똑같아요. 단지 수원의 양이 스프링클러보다 적고 펌프의 용량이 당연히 적고, 이 용량이라는 건 방수량이죠. 유량. 또 헤드를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을 쓰고 있다는 게 일반 스프링클러와 차이점입니다. 자, 아셔야 되는 게 펌프가 있으므로 얘는 성능시험 배관이 부착된다는 점. 상수도 직결령은 성능시험 배관이 별도로 없죠. 일단 신경 써주세요. 펌프형은 너무 간단하니까 기본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고, 캐비넷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냉장고 같은 크기에 펌프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 제어반 신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캐비넷형이 동장했을 때 화재 신호를 받는 게 저희가 안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선 2가닥 날려서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법에는 의무적인 적용 내용이 없어요. 캐비넷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가압송수 장치형, 즉 펌프형 설비를 일체화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설비입니다. 차이가 뭐냐? 얘는 성능시험 배관이 없고요. 캐비넷형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각 층마다 설치가 돼요. 무슨 말이냐? 각 층마다 설치가 되면 이 수원이 클 수가 없잖아요. 얘의 크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1톤짜리 수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한 1.1톤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20분, 즉 10분 기준 개수 2개짜리 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얘를 뭐 더 크게 만들면은 화재 안전 기준을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그냥 펌프 놓죠. 메인 펌프를. 여기 펌프형에서 두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에 이 펌프랑 수원이 다 배치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캐비넷형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펌프는 전층 공용,
캐비넷형은 각 층용. 그리고 캐비넷형을 성능 인증을 받을 때 이 펌프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증 시에 이 펌프가 담당할 수 있는 양정 또는 최대 배관 길이를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펌프형은 가압송수장치형은 내가 여기까지 마찰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펌프에 적용하면 큰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물론 큰 건물이면 스프링쿨러가 들어가겠죠. 캐비넷형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배관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뭐 엄청 길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12대를 놔야 될 수도 있어요. 즉 펌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가압수조 같은 경우에는 안 씁니다 일단.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게 두 개로 나눴냐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설치 구성 순서를 기재해 놨는데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뭐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치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제가 가압송수장치만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할 건데, 실제 가압수조 같은 경우에는 요 가압수조에 여기 물이 이미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질소 등의 고압 기체병으로 얘가 화재 신호를 받으면 얘가 열려서 질소를 밀어서 물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즉 수원부터 시작한다는 건 좀 이해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얘도 보시면 성능 시험 배관이 있어요.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성능 인증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성능 인증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작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간이 스프링클러의 동작 원리라던가 시스템 구성을 알아봤고요. 우리가 조금 공부를 더 해본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 장치만 따로 뽑아서 할 건데, 우리가 시험 밸브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상수도 직결령은 여기부터는 좀 공부를 하신 분만 보시고 기초만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시험 밸브가 2개가 달려 있어요. 헤드가요. 얘는 1개, 2개, 2개. 자, 차이점이 뭐냐면 요 설비, 요 상수도 직결령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압력이 나오는지 유량이 나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캐비넷형도 마찬가지예요. 즉 기준 개수가 2개인 애들은 성능 시험 배관이 없습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설비를 시공한 다음에 실제로 압력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량과 여기 썼네요. 여기 유량과 압력을 측정하려고 헤드를 2개 단 거예요. 2개가 동시에 터졌을 때 말단에 피토 게이지 달아서 돼서 압력 유량 나오냐, 이걸 확인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압 송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나중에 또 딴 거에서 할 거지만, 우리가 시험 장치라는 거의 원래 기본 목적은 유수 검지 장치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물만 빼서 유수 검지 장치가 동작을 잘 하느나 보는 그 의미뿐이고, 실제로는 이 펌프의 성능은 성능 시험 배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성능은 성능 시험 배관에서 하시고, 이 시험 장치는 유수 검지 장치의 동작 여부만 확인을 해라. 상수도와 캐비넷형은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으니 이 시험 장치에서 유수 검지 장치의 동작도 확인을 하고 성능도 테스트를 해라. 캐비넷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작하면 유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신호를 받도록 하고,
얘 펌프의 성능 테스트를 요 말단의 시험 장치에서 해라. 딱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니 가압 수조는 이 성능 시험 배관이 있는데 얘는 왜 시험 장치가 두 개냐? 그건 얘가 화재 안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규정하고 있긴 하네요. 사실 이런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요 가압 수조 압력의 유량과 다 체크가 가능하고 압력이 유수 검지 장치 신호는 이 한 개로만 보면 되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쓸데없이 두 개로 되어 있다.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장치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 모아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